반도체 가격에 의해서 삼성전자를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죠? 네, 그 부분인데요. 자, 지금 미국 부분은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음번 이게 삼성전자예요. 와, 지금 미국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이닉스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좀 많이 닮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갭 상승을 일으키면서 지금 물론 요 지금 추세선은 지금 좀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요거만 지금 통과를 하면 61선이죠. 요거만 통과를 하면 좀 불을 뿜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반도체 부분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반도체는요, 크게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스템을 비메모리라고도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메모리에는 D램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낸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D램은요,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세 군데 회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얘는 그 연산작용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 다음 낸드는 뭐냐면요, 저장용이에요. 저장용. 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요, 크게 CPU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GPU가 있고요. 그리고 AP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CIS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CPU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 있죠. 컴퓨터의 그 두뇌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GPU는 우리 그래픽 카드 같은 거, 그래픽 카드 같은 게 이 GPU고. 그다음 AP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말하는 거고, CIS는 카메라, 카메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자, 지금 이 메모리와 시스템 부분에서요, 핵심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제가 오늘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려면 저라는 요리사가 있어야 되겠죠. 네, 요리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 CPU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요리사인 제가 요리를 하려면 그 재료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재료를 공급을 해와야 되는데 그 재료를 빨리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은, 즉 연산을 해줄 수 있는 D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된장 같은 경우는 급하게는 냉장고에서 얻어올 수 있지만 사실은 오래 장독 같은 데다가 10년, 20년을 보관을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장독의 역할을 하는 게 낸드가 되는 거예요. 즉, 된장찌개라는 완성 제품을 만들려면 요리사라는 CPU와 그리고 재료를 빨리빨리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즉 연산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D램이라는 거, 그리고 오랫동안 묵혀둘 수 있고 저장을 해둘 수 있는 이 낸드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라는 그 된장찌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음 휴대폰 역시도요. 휴대폰이 돌아가려면 그 요리사격인 AP라는 놈과 그리고 그 빨리빨리 뭔가를 연산해 줄 수 있는 D램이라는 거와 그리고 저장을 해줄 수 있는 낸드라는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엔 이 메모리 반도체와 이 시스템 반도체는요, 항상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에 합쳐져야 완성 제품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D램 같은 그 메모리 반도체는요,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가 3강 구도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1위가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2위가 SK 하이닉스고요. 3위가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그 반도체 어떤 공급 면에서요, 거의 세 회사가 좌우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 아까 시스템 반도체가 CPU가 있었잖아요. 이 CPU가 인텔이 하겠죠. 그리고 그 AP, 이 AP가 퀄컴, 퀄컴이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GPU, 이 GPU가 엔비디아가 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아까 이 메모리는
이 세 회사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 변동성이 별로 크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요, 이 CPU, AP 그리고 이 GPU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워져 가는데요. 자, 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요, 크게 그 IDM이라는 종합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게 삼성전자, 인텔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팹리스라는 설계를 도맡아서 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퀄컴, 엔비디아, AMD 이런 데입니다. 자, 팹리스가 왜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한마디로 이 시스템 반도체는요, 이 메모리 반도체하고 다르게 메모리 반도체는요, 한마디로 공산품이에요. 딱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반도체는요, 딱 특정 분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두뇌예요. 컴퓨터에는 CPU, 그 다음에 휴대폰에는 AP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을 찍어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팹리스 같은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공장을 만들어 갖고 이 CPU와 AP를 만들려면 너무 이게 뭐 이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팹리스 업체들은 자기네는 설계만 하겠다. 자, 그래서 이 설계한 도면을 누구에게 주느냐?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 원래 이 파운드리라는 게 주물 공장이라는 영어예요. 이 전 세계의 가장 큰 파운드리가 대만에 있는 TSMC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위 업체가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TSMC가 어마무시한 만큼의 그 글로벌 어떤 그 포션을 가지고 가고요. 삼성전자가 17%에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게 작년에 이렇게 1% 정도가 올라온 부분이었겠죠. 이 D램, 네, D램과 그다음 낸드의 그 가격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변동폭이 이루어지겠죠. 자,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D램과 낸드도 하고는 있지만 파운드리를 지금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 거잖아요. 이 파운드리가 올라갈수록 이 삼성전자의 그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뉴스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삼성전자의 4나노, 네, 4나노 공정에서 수율과 발열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그 4나노에서 사실 그 퀄컴, 네, 아까 그 CPU를 만드는, APM을 만드는 퀄컴이 이 3나노 과정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TSMC로 다시 주겠다라는 루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가 올라가줘야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떤 뭐 큰 어떤 반응이 일어날 텐데, 지금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시원치가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는 그 우리나라의 그 총액이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이머징 시장이라는 그 세계 글로벌을 봤을 때요, 그 이머징 시장이 있는데, 그 이머징 시장에서 대부분의 그 자본들은요, 그 패시브 자금이에요. 즉 과감하게 베팅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포션에 따라서, 즉 중국 비중은 얼마가 넣어야 되나, 한국 비중은 얼마를 넣어야 되나라는 그 탑다운 방식이겠죠. 즉 탑이라는 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즉 전 세계 포션에 따라서 미리 뭐 여기는 10%, 여기는 5% 정도 맞춰놓고 5% 저리가 우리나라이면 그 5%의 최고는 삼성전자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전 세계의 이 유동성이 지금 많이 지금 금리 인상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그 돈을 빼나가는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돈을 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가 오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삼성전자는요, 어떻게 보면은 ETF에 가까운 주식이라는 거예요.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파운드리도 하잖아요. 물론 이건 같이 볼 수도 있고요. 휴대폰 부분이 있잖아요. 네, 휴대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전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은 그런 수요에 민감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와 전 세계 경제에 그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경기 지표 있잖아요. 네, 선행 경기 지표에 따라서 그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위원이 지금 이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삼성전자 주가인데요. 지금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뭐냐면요. 미국의 그 제조업 지수예요. 자, 이 위원의 말에 따르면 항상 이 삼성전자 이 반도체는 미국의 그 제조업 지수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자, 보시면 위아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위아래 부분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제조업 지수표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 이 삼성전자는 요 ASP 있죠. 요 부분. 자, 이게 뭐냐면 그 평균 판매 가격이에요. Average Selling Price겠죠. 즉, 요거는 결국엔 반도체를 팔 때 평균 판매 가격에 따라서 자, 가격이 올라가면 예전에는 올라갔었던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이 판매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 지금 빨간 선 부분은 내려왔었을 때는 삼성전자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즉,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평균 판매 가격 ASP라는 건 한마디로 주당 가치의 어떤 그런 잣대이거든요. 근데 주당 가치가 올라가도 그게 연동이 되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요, 가까운 미래 혹은 현재의 그 반도체 가격. 자, 지금 반도체 가격도 요겁니다. 자, 반도체 가격이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요 반도체 가격에 의해서 삼성전자를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송명섭 위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지금 보시는 건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는요, 그 삼성전자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아까 삼성전자의 그 ASP는 요 부분에서 올라갔을 때도 삼성전자 내려왔잖아요.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시장에 올라가는 모습과도 유사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투자할 때는 조금 나누어서 따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예상 그 이익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요, 자,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매출도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많이 빠지네요. 자, 그러면서 지금 1쿼터, 삼성전자의 1쿼터는 그 반도체 그 ASP 증가율이, ASP 증가율이 마이너스 7% 정도가 돼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 정도 감소가 될 예정이다. 자, 이런 내용이네요. 반면 스마트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하가 많이 돼가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49%가 플러스가 된다네요. 자, 그래서 총 12.6조 정도를 전망을 하는데, 자, 반면 이 쿼터에는 낸드 고정가가 5% 정도가 올라간다네요. 그래서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는요, 역시나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예, 매출이 23년도에도 오르네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하이닉스는 그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지금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낸드의 그 인수금을 들어가는 그 셋업, 일단은 그 셋업을 해야 되겠죠. 그 공장, 그 셋업 비용하고, 그리고 지급 수수료 부분이 지금 남아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 1쿼터에서 마이너스 25% 정도의 그 영업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하네요. 자, 그러나 지금 낸드 가격이 이 쿼터에는 올라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쿼터에는 그 하이닉스도 역시나 영업이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하이닉스의 장점이 뭐였냐면 요번에 그 주주환원, 주주환원 정책을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3년간 고정배당금, 이제까지 똑같이 줬던 고정배당금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FCF, 이게 뭐냐면요. 혹자는 이걸 Future Cash Flow라, 즉 미래 현금 창출 능력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F를 Free라고 봐서요. 잉여 현금 흐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현금이 남아도는 부분에서 몇 프로냐? 5% 정도의 그 배당을 계속 지속하겠다. 즉, 요 5% 추가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하이닉스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기대된다. 하여튼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뭐 지금 우리나라의 뭐 대표 기업이긴 하지만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을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유동성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당연히 뭐 소비도 안 좋아지겠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그 미국의 제조 지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즉, 이 미국의 유동성 부분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느냐를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게 뭐냐면 중국입니다. 자, 이 중국이 우리나라는요, 훨씬 미국보다는 중국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국의 IT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다행스럽게 21년도 11월에 중국 지준율을 그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크레딧 임펄스 지표, 크레딧 임펄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21년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랍니다. 이 크레딧 임펄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중국 국내 총생산, 즉 GDP겠죠. 이 GDP의 비율로 발행된 그 신규 신용 변화랍니다. 자, 근데 이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자, 아니면 뭐 제조업체, 그리고 뭐 지방 정부들은요, 이 신규 투자를 그 신용에 의존을 해서 고용도 하고 상품도 만들어내고 혹은 수입돼 올 거 아닙니까? 즉, 그 모든 부분이 지표가 되는 게 요 크레딧 임펄스 지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2000년도 말에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21년도에 쭉 빠져갖고 어디에? 예, 이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2월 그 중국 IT 수요 증감률이 크게 반등을 했답니다. 즉, 이런 부분이 한국 반도체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반도체 투자하시는 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미국의 유동성 부분 그리고 중국의 시장이 어떻게 돼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